빛과 생명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제4부 여기 임시로 만들어 놓은 자리가 제4부에 요거를 누르면은 아, 새로 올려놓은 비디오들이 있어요. 에, 오늘 공부할 것은 아담과 이브의 실패와 둘째 동산 이야기입니다. 이걸 누르면은 아, 강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입시 준비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듯이 아, 두 논문을 요약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절대적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사진도 집어넣고 그림도 집어넣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내용은 원래 논문을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원 논문을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어, 입시생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요약한 것들을 요약을 공부하는 것과 비슷하게 지금 여러분들 임시로 도와주라고 일종의 클러치죠. 근데 원 논문을 읽지 않으면은 계속 목발 잡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어, 일시 도움은 될지 모를지언정 원문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문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 화두는 창세기 이야기의 기원인데요. 구약에 보면 아담하고 이브가 어, 뭐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뭐는 네 맘대로 먹어도 되는데 무엇은 먹지 말아라 했는데 이브가 요건 뭐 보험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그걸 먹었다가 사과를 먹었다가 하나님께 꾸중을 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에, 그리고 누구냐 기독교 특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신자들을 가르치느라고 여러 가지 그 캐티키즘 한 1000가지가 넘어요. 그거를 읽고 그걸 다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펀더멘털리스트라고 해요. 글자 그대로 또는 리터럴리스트. 글자 그대로 어, 구약 신약을 구약 신약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카톨릭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 뭐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처음으로 쓴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이게 아담과 이브 이야기가 유대인 이야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천지 창조 이야기에 무슨 근거가 있을까? 아, 왜 아담이 와가지고 세워진 문명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인류 최초의 3대 문명, 4대 문명 중에 이집트 또는 수메르 문명이 들어가는데 왜 인류의 4대 문명하고 전혀 연결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거를 지금 따져보려고 그래요. 에, 아담의 문명은 예를 들어 유라시아서를 보면 첫 알파벳을 사용했고 농업을 어, 이 유목민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칼리가스티아 행성 영조가 와서 이 유목민들을 농업을 농업을 하도록
어, 인도하려고 애를 썼고 또 바퀴 같은 것도 썼고 그런데 왜 그런 게 다 싹 사라져 버리고 인류의 문명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거를 따져볼 거예요. 수메르 지역은 오늘날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메소라는 게 그리스 말로 중간이라는 뜻이고 포타머스 하면은 강이라는 뜻이에요. 히포파터머스 하면 강에 있는 말이다 해서 어, 하마를 하마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강들 사이에 강들 중간에 있는 땅, 그 강들이 어느 강을 얘기하느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을 얘기하죠. 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을 얘기해요. 기원전 3000년경에는 여섯 개의 도시국가들이 이게 인류가 세운 첫째 도시들이에요. 인류가 처음으로 세운 도시인데 이게 기원전 3000년, 기원전 5000년 이렇게 올라가요. 이 수메르 지역을 아, 여섯 개의 도시국가들이 하나가 성에서 일어났다가 망하고 다른 게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6개의 도시국가들이 수메르 지역을 분할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여섯 개 도시가 에리두, 니프루, 라가시, 히시, 우르, 우룩. 우르는 아브라함이 자랐던 고향 도시예요. 예, 거기서 아, 제일 똑똑한 당시로 봐서는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멜기세덱이 딱 오늘날의 예루살렘 지역에 딱 자리를 잡고 아브라함한테 이리 오세요 하고 초청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똑똑하지만 팔레스타인은 이 우르는 지역적으로 유리하지가 않아서 팔레스타인에 가서 멜기세덱이 자리를 잡고 똑똑한 사람들 이리 와라, 와봐라 이렇게 초청하죠. 여기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거를 뭐가 뭔지 몰라서 고고학자들이 이것을 Standard of Ur, 우르의 군기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걸 우리는 자개상자라고 부르는데 이 자개상자가 이게 정 직육면체가 아니고 어, 앞쪽하고 뒤쪽이 이렇게 직각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화살표를 보시면은 위에 이 상자의 두께가 얼마큼 되는지 요만큼이 두께예요. 위에는 좀 얇고 밑에는 이 간격이 훨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스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것이 수메르 사람들의 문화, 어, 군대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이 갑옷을 입고 이 사람들이 청동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청동 방울 같은 거 이렇게 달고 창을 맞으면은 몸에 싹 꽂혀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청동 방울 때문에 비스듬히 비껴서 방울이 털렁털렁 움직이니까 사람 몸을 찌를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벌써 이 사륜 전차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 뭐, 말 두 마리가 바퀴 네 개 달린 전차를 아,
끌고, 그러니까 뭐 전투가 있으면 대장이 이런 사륜 전차를 갖겠죠. 그다음에 요 뒷면에는 보면은 아, 노예들 교수님, 또는 노동자들이 지게를 지고 있어요. 세상에 지게를 진 사람들이 딱 두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스탠다드 오브 우르라고 그러는데, 예, 군기가 아니고 자개상자예요. 그래서 어, 그 단군이 평양인지 아사달인지 와가지고 청동기 시대의 유물 세 가지를 어, 전해주죠. 예. 그거하고 거의 같은 때예요. 이게 어, 청동 갑옷을 입고 왜 청동 갑옷을 못 입느냐?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무거울 뿐만이 아니라 청동이 굉장히 비싸요. 요거를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방울만 몇 개 달린 갑옷을 입었고, 요, 이 스탠다드 뒷면에는 보면은 노예들이 지게를 지고 있어요. 지게를 지고 있는 사람이 수메르 사람하고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예, 그건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이 수메르 사람들이 지금까지 현대 문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섹사제시멀 시스템, 육심진법을 썼어요. 육심진법이 뭐냐? 우리 시간을 따질 때,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이렇게. 그 다음에 낮과 밤 12시간씩 합쳐서 60진법을 썼는데 이것을 프랑스 사람들이 개량을 해서 10진법으로 만들려고 새로운 시스템을 시도를 해보았죠. 1시간은 100분, 1분은 100초 이렇게 해서 매트릭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그걸 뒤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서 60진법은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누가 다른 거 쓰자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우르의 군기는 우르에 있는 왕립 무덤에서 이 자개상자를 찾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박물관에 가시면 이거를 구경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 지역에 이 6개 도시국가가 어, 흥망성쇠를 거치고 있다가 마지막에 2334년에 기원전 아카드 제국이 서죠. 그래서 수메르의 마지막 임금은 우룩에는 홍수가 났던 지역이에요. 루갈 자게시라는 사람이 임금이었는데 아카드 제국의 살곤 더 그레이트, 살곤 대제라는 사람이 여기를 정복해가지고 어, 처음으로 제국을 만들었어요. 이게 지상에서 첫 제국이 아카드 제국이에요. 2334년에 만들어졌는데 기원전. 그런데 요 기간이 한국에서는 한군이 나라를 시작한 때가 똑같은 때예요. 그다음에 이 아카드 제국은 또 무엇으로 이게 지상에서 첫 번째 엠파이어였을 뿐이 아니라 우체국을 시작해서 여기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흙으로 빚어진 요게 편지고 봉투까지 진흙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편 제도를 우체국을 인류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한 임금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처음에는 군대를
양성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제갈량은 어떻게 하는 거니, 둔전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전투가 생기면 차려 집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투, 양쪽을 다 하는 군인이었어요. 농사를 짓다가 전투가 생기면 집합해서 전투에 임하고. 예. 그런데 사르고는 세계 역사에서 처음으로 상비군을 두었어요.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리고 농사를 오래 짓다 보면 기업이 빠져가지고 뭐 집합이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결점이 많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상비군을 두어가지고 이 군대가 아카드 제국을 수메르 지역을 정복하고 아카드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2334년 얘기고 그 같은 지역에 다른 나라가 신아시리아, 뉴 아시리안 엠파이어가 기원전 911년에 생겼고 어, 이 에, 기원전 722년에는 사르곤 2세가 이스라엘 왕복을 정복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2만 7천 명을 노예로 삼아서 아시리아로 데리고 갔어요. 그 다음에는 신바빌론, 뉴 바빌론 엠파이어가 또 생겨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고립해서 남쪽의 유다 왕국이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한테 정복당하죠. 그리고는 아, 아시리아 제국은 2만 7천 명을 노예로 삼아서 데리고 갔는데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2만 명 유대인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또 한 50년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에 있는 키루스라는 임금이 영어로는 사이러스라고 그러죠. 키루스라는 임금이 바빌론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이 키루스라는 임금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야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고 돌아가라고 538년인가 칙령을 발표했어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니들 고생하는데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했는데 해방했는데도 이 유대인들이 꾸물거리고 잘 빨리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00년쯤 지나서 어, 에즈라가 바빌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바빌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아니고 이게 한 3세대가 지났겠죠. 에즈라가 사제인데 유대인 4만 2천 명을 이끌고 유다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서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개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포로 생활에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배우느냐? 나는 지금 창세기 이야기야 그 근원을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 박스를 읽어 주시겠어요? 제가 정, 읽겠습니다. 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네. 포로 생활에서 배운 것. 이들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음을 배웠다. 아담과 이브와 생명나무 이야기. 아담과 이브는 사과 하나를 함께 나눠 먹었다고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 유란시아서 75편. 금지된 사과를 먹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이었다. 이웃의 놋 족속 부락이 멸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놋 족속과 더 이상 전쟁을 피하려고 아담은 자진해서 에덴 동산을 떠났다. 창세기 아담과 이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았고 원래는 임모탈 즉 신선이었는데 뱀의 유혹으로 사과를
따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에즈라가 바빌론에서 돌아온 뒤 기원전 400년경에 모세 오경을 편집했다고 한다. 모세가 활약할 당시 기원전 1200년경에는 아직 알파벳이 생기지 않았다. 페니키아인 알파벳 기원전 1100년. 유대인과 바빌로니아인 중에서 누가 생명나무 이야기의 원조였을까? 당시에 바빌로니아인은 우측 높이에 이 성전을 짓고 이스타, 생명나무를 예, 이스타르 성전을 짓고 생명나무 무늬를 새긴 기와로 대문을 덮었다. 예, 잠깐 정지하고 여기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스타 대문, 대문짝을 독일 사람들이, 독일 고고학자들이 이락에 가서 그걸 그대로 따왔어요. 이 바빌론 지역이 에덴 동산 지역에 두 강이 서로 만나는 점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높이가 5층 건물이나 돼 이걸 그대로 타일 하나하나 뜯어 갖고 와서 다시 조립한 거예요. 이게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뮤지엄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일부러 사진을 찍을 수 없이 여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높이를 짐작하시라고 돼 있는 이렇게 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이게 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게 덩크래요. 생명나무가 이렇게 덩크로 돼 있어요. 이게 요거는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느티나무나 뭐 이런 것처럼 소나무나 전나무처럼 이렇게 중간에 기둥이 그냥 똑바로 올라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덩크래요. 떨기나무라고 그러죠. 덤불 속에 여기저기 여기저기 꽃이 피고 열매가 조금만 열매들이 맺히는데 요게 꽃이에요. 줄기에서 끝에 생명나무 꽃이 이렇게 피고 여기는 이제 왼쪽에도 피고 바른쪽에도 피고 사방에 꽃이 피는 덤불나무였어요. 디자인한 거죠. 요거는 바빌론 사람들이 이렇게 에, 디자인. 디자인하는데 디자인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빌론 사람들이 아담과 이브한테 직접 전수받은 게 아니고 여기저기 파편나마 찾아내서 어, 이거를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빌론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어, 표현한 거. 댐 이스타 게이트에 게이트를 장식을 했죠. 그 다음에 요것도 이거는 베를린에 있는 페르가몬 뮤지엄에 가면 있어요. 이거는 유라시아서에 보면 중도자들이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이 지키는 존재를 그리핀이라고 그래요. 그리핀 또는 그리핀이 뭐냐? 뭐 찾아보면 케루빈 뭐 이런 아, 식으로 해석해 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가만히 보면 그리핀이라는 생명나무 지키는 존재가 여기 생명나무 열매를 지금 따고 있어요. 손에서 손에 쥐고 따가지고 또 여기는 핸드백 같이 생겼죠. 여기다가 통에다가 생명나무 열매를 담고 꽃잎도 따고 또 이파리도 먹고 줄기를 먹었다는 얘기는 없고 꽃이 보이고 이파리가 보이고 생명나무 열매가 보이고 생명나무를 지키는 어, 산지. 청지기 또는 산지. 그게 그리핀이었는지 케루빔이었는지는 뭐
오래된 이야기라 직접 전수받은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하면 됐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세요. 생명나무는 키가 크지 않아 건축 재료로 쓸 수 없다. 일종의 감목, 떨기나무이고 덩굴에 꽃과 작은 열매들이 열린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주가 땅에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고 땅 표면에서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 창세기 6장. 인류가 홍수에 몰살되었다는 이야기는 유대인이 독창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던 신화였다. 기원전 2000년경에 수메르인은 진흙서판에 에픽 오브 길가메시를 기록했는데 여기에는 우룩 지역에서 일어난 홍수 이야기가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다. 바빌론 제국의 하무라비 임금이 아카드 제국을 정복했다.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는 1647년에서 1626년 BC 킹 아카드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에즈라가 기원전 443년에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편집자로서 생명나무 이야기를 모세 오경 속에 집어넣었으리라 추측한다. 유대인은 또한 바빌로니아에서 홍수 이야기를 들었고 이것은 에즈라가 수집한 모세 오경에 삽입한 이야기 중의 하나이다. 바빌로니아인은 그 땅에서 먼저 살던 수메르인으로부터 홍수 이야기를 들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참을성이 없고 걸핏하면 진노하며 말 잘 듣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 온 인류를 멸하려고 했다고 한다. 이처럼 유대인은 사람 모습을 많이 닮은 하나님을 믿었다. 아담의 가족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둘째 동산에 정착하여 농부의 생활에 적응해야 했다. 그러한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이 논문을 쓴 천사의 목소리 솔루니아는 강조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75편 논문을 공부하는 서론으로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고, 75편 논문의 윤곽이 여기 있어요. 유래한세의 문제가 뭐냐? 이건 아담하고 이브 편에서 유래한세를 개량하려고, 유래한세와 인류를 개량하려고 거기 갔는데, 기원전 3만 5천 년에 갔는데, 무슨 문제에 부닥쳤는가? 칼리가스테가 어떤 계략을 썼는가? 그러다가 이브가 결국은 유혹에 넘어갔다. 칭찬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약해져가지고 남편 몰래 무슨 짓을 하다가 예, 이 잘못된 다음에 어떻게 각성했는가? 실패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결국은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고 동산을 등지고 떠난 것이죠.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가 원래는 불사자였는데 어떻게 필사자가 필사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인류가 타락해졌는가? 원래 높은 수준에 있다가 타락했는가? 그게 아니고 계속 진화를 거쳐서 사람은 계속 발전해 왔고 아담이 몰락했을 뿐이지 인류는 계속 진보해 왔다. 그러면은 다시 또 읽어주세요. 누구 다른 분이 읽을 분이 있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유란시아에서 아담의 임무는 벅찬 사업이었다. 유란시아에서 100년이 넘도록 수고했는데도 아담은 동산 바깥에서 거의 아무 진전을 볼 수 없었다. 1. 정상 조건에서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 할 일은 종족 혼합이었을 것이다. 2.
한 언어가 아니라 수백 가지 다른 지방어가 온 세계에 퍼져 있었다. 3. 아담과 이브는 고립되어 있었고 외로운 느낌은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떠나서 더해졌다. 아담과 이브가 멀리 내다보고 참을성이 있었더라면 언젠가 성공했을 것이다. 그들은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 그 결과는 자신들과 세상에 아주 비참하였다. 계속 칼리가스티아의 계략. 칼리가스티아는 동산에 자주 찾아와서 아담과 이브와 여러 번 회담을 가졌지만 그가 어떤 제안을 내밀어도 그들은 끄떡하지 않았다. 아담의 어린 아이들조차 달리 칼리가스티아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칼리가스티아는 당시의 행성 영주였다. 그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야 마침내 자리에서 쫓겨났다. 몰락한 영주는 끈질겼고 아담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그만두고 이브에게 역공격을 하기로 결심했다. 멜기세덱의 경고. 당장의 결과를 보려는 여자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멜기세덱들은 고립되는 위험을 이브에게 각별히 일러주었고 남편 몰래 아무 일도 추진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이브는 100년이 넘도록 이 지침을 잘 지켰고 놋 족속의 지도자 세라파타시아의 방문에 무슨 위험이 있을까 생각지 못했다. 이 사건 전체가 차츰차츰 발전되어서 이브는 눈치채지 못하고 걸려들었다. 예, 여기 칼리가스티아가 누구냐? 50만 년 전에, 약 50만 년 전에 이 유라시아라는 행성을 책임지라고 통치하라고 아, 보낸 행성 영주예요. 예, 그 사람 이름이 칼리가스티아. 그게 그 사람 이름이고 그 아, 부관을 달리가스티아 같은 라노난데 계급의 아들이 따라왔어요. 부관으로서. 예, 그 사람이 달리가스티아예요. 그리고 페르시아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를 그 지역에 그 움푹한 곳에 메소포타미아 해안에 아, 달라마시아라고 이 옛날 도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바닷속에 가라앉았고 그 달라마시아는 그 부관 달리가스티아를 이름을 따서 달라마시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네, 이브가 유혹에 넘어가다. 1. 아담이 온 지 100년이 되자 세라파타시아가 놋 족속의 시리아 연맹의 지도자가 되었다. 세라파타시아는 달라마시아의 건강위원회 우두머리와 청인종 여자와 짝지어 낳은 후손이었다. 2. 세라파타시아는 아담과 이브와 제휴관계를 맺고 싶다고 했다. 세라파타시아와 그의 참모진은 아담과 이브의 집에서 환대를 받았다. 3. 세라파타시아는 유능하고 성실했으나 자기가 갈리가스티아에게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4. 이브가 혼합된 자식을 낳아주면 놋 족속과 유대 관계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세라파타시아에게 떠올랐다. 5. 세라파타시아는 보라인종의 예비군 확보에 충성했지만 이 사업은 몇백 년이 걸릴 터이고 그는 참을성이 없었다. 마침내 이브는 카노와 비밀 회담을 가지기로 찬성했는데 카노는 노 족속 거류민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이브는 5년 동안 남편 모르게 추진해 오던 일, 즉 신의 계획에 자기의 작은 계획을 보태기로 찬성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브는 운명의 걸음을 내디뎠다.
엎질은 물이었다. 예, 그래서, 이브의 각성. 예, 이브가 남편 몰래 5년 동안 이것을 추진해 왔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한마디도 비추지 않고, 그 멜기세덱이 전에 그랬거든요. 남편 몰래 뭘 하지 말라. 근데 멜기세덱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칭찬하는 바람에 넘어간 거예요. 어,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이브의 각성. 행성에 있던 하늘 생명은 술렁거렸다. 정보가 전달된 듯하다. 아담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브에게 동산으로 오라고 청했다. 아담은 세라파타시아의 사업을 신의 계획과 동시에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자초지종을 들었다. 달빛 아래서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의 목소리는 멜기세덱들의 지시를 어겼다. 서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꾸짖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브는 선과 악을 함께 실행하기로 찬성한 것이다. 선은 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요. 죄는 신의 뜻을 일부러 어기는 것이다. 악은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것이요. 이것은 행성에 혼란을 일으킨다. 천사장의 경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마다 동산의 쌍은 선과 악을 섞은 칼리가스티아의 제안에 넘어가지 말라고 관리 천사장의 경고를 받고 있었다. 선과 악을 섞는 날에 너희는 그 땅의 필사자와 같이 될지니라.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신의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악이었으니 목적이 옳았어도 잘못된 방법이요. 신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브는 인간사에 대하여 지식을 더 얻고 인간 성품을 빨리 이해하는 것이 아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에 넘어갔다. 솔로니아,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와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주었다. 그들이 이 충고 가운데 덜어는 따르고 덜어는 버렸다. 이 회담은 너희의 기록에 주 하나님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부르고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패의 영향. 계속 읽을까요? 예, 예, 계속. 이브가 꿈에서 깨어난 것은 보기에 애처로웠다. 아담은 그 곤경을 헤아리고 짝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라오타. 다음 날 아담은 라오타를 찾았는데 라오타는 롯 족속의 여자였다. 아담은 이브와 같이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 왜? 아담은 혼자 영생하지 않고 죽든 살든 아담은 알면서 이브와 운명을 함께하기로 작정하였다. 동산 거주자들은 이웃에 있는 롯 족속 촌락에 전쟁을 선포하고 이들을 모조리 죽였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카인의 아버지 카노도 이슬로 사라졌다. 세라파타시아는 두려움에 빠져 다음 날 큰 강에 빠져 죽었다. 아담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헤매는 30일 동안에 어머니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아담의 가출. 30일 동안 이브는 아담이 어디 있는지, 어떤 운명에 빠졌는지 까맣게 몰랐다. 70일이 되자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돌아와서 세상사의 관할권을 맡았다. 그리고 나서 아담은 자기들이 실패한 것을 알았다. 에덴 가까이 있던 롯 족속의 촌락이 절멸되었다는 소식이 세라파타시아의 고향 부족들에게 전해졌고 큰 무리가 동산으로 행진해 오려고 집결하고 있었다. 그 결과 아담과 그 추종자들이 둘째 동산으로 옮겨갔다. 구약에서는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두 부족 사이에 적대 행위가 계속되었다. 그 남자와 그 여자 사이에 그의 씨와 그 여자의 씨 사이에 오래 이어지는 불화가 있었다.
동산을 떠나다. 롯 족속이 행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담은 멜기세덱들에게 조언을 구했으나 멜기세덱들은 아담과 이브의 계획에 간섭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아담의 각성. 아담은 그들이 실패한 것을 알았다. 멜기세덱 관리자들이 돌아온 것이 이를 입증했다. 아담은 추종자 1200여 명과 밤새 의논하였고 다음 날 정오에 이들은 새 집을 찾아서 에덴을 떠났다. 싸우지 않고 첫째 동산을 떠나기로 작정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그림 설명을 하나 해드릴 텐데, 이거는 피렌체에 있는 카펠라 브랑카치라는 조그만 채플이 있어요. 거기에 그 아담 이야기를 그린 그림이 몇 개 있는데, 이 그림을 마사치오하고 또 누군가 두 사람이 같이 그렸어요. 근데 이 마사치오가 아주 재주 있는 사람인데, 이 로렌조 브루넬레스키 하고 같이 원근법의 시조라고 그래요. 원근법을. 그래서 그 전까지 서양화가 지금의 그 러시아의 이콘하고 그리스 정교에 있는 이콘 그림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 2차원적으로 되어 있어요. 납작해요. 근데 여기 이 그림에 보면은 이 그림자를 반사. 잘 표현해 가지고 이 몸이 두께가 있어 보이죠. 이 팔, 다리 뭐 이런 것이 납작하지 않고 입체적인 느낌이 보이고, 반사광성을 썼기 때문에 예,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마사치오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그림을 빨리 죽었어요. 28인가 돼서 죽었는데, 요게 서양화의 획기적인 아, 획기적인 변화였어요. 그래서 서양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마사치오라는 사람이. 미켈란젤로가 저기 가서 공부했어. 그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읽어주세요. 세라파타시아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세라파타시아는 칼리가스티아한테 이용당한 사람이죠. 이용당해서 이브를 속인데 일조한 사람, 일조 정도가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자기는 똑똑하지만 남한테 이용당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동산 바깥에 있는 사람. 예, 그래요. 계속 읽어주세요. 에덴의 카라반은 동산을 떠난 지 사흘째에 예루셈에서 온 천사 수송기들이 도착하여 정지되었다. 선택의 나이인 20살에 이른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유란시아에 남아 있거나 최고자들의 피보호자가 되는 선택이 주어졌다. 3분의 2가 에덴시아로 가기로 했다. 나머지는 부모와 함께 남기로 했다. 선택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아이들은 모두 에덴시아로 데려갔다. 이들에게 어떤 처분이 내릴지 우리는 모른다. 무엇이 이보다 더 비극일까? 이제 에덴을 떠나고 새로 살 곳을 미처 찾기도 전에 아이들을 4분의 3도 더 잃어버리다니. 가브리엘의 판결. 카라반이 멈춘 동안에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
가브리엘은 중대한 발표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의 출생을 알리려고 스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난다. 아담과 이브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결을 내린다. 그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수탁자의 서약을 어겼다. 구원자별의 재판관들이 우주정부를 모욕했다는 죄목에 대해서 그들은 죄가 없다고 선고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아담과 이브는 크게 기뻐했다. 그 결과 에덴의 부부는 필사자의 지위로 강등되었고, 이제부터 땅에서 보통 인간으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사전 경고. 아담과 이브는 예루살렘에서 오기 전에 선생들로부터 그들이 신의 계획을 벗어날 경우에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 설명을 들었다. 필사자의 신세로 떨어지는 것이 벌이며 임무를 집행하지 못할 때 그런 벌이 어김없이 따른다고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도 그 후에도 마노 반댓 멜기세덱은 친히 경고했다. 물질나들 계급의 불사지위. 아담과 이브는 영의 지성회로와 연결되어 불사의 지위를 유지했다. 이 자양분이 끊어질 때 영적 지위와 상관없이 불사의 지위는 없어진다. 물질 아들과 딸은 필사자로 인격화되었으니까 두 가지 순환 체계에 의존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체계, 두 번째는 생명나무의 초월 에너지. 관리하는 천사장의 경고, 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지위가 강등되고 생명나무 열매와 잎을 먹을 수 없다고 훈계했다. 칼리가스티아는 아담과 이브를 옳가 넣었지만 지역우주 정부에 반항하도록 유인하지 못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일부러 창조아들의 통치에 모반하지는 않았다. 사람의 타락. 아담과 이브는 물질 아들 신분에서 필사자의 지위로 떨어졌다. 이것은 사람의 타락이 아니었다. 신의 계획은 보라민족의 인구가 50만이나 100만이 되면 보라민족과 다른 유라시아 종족들을 혼합시키는 것이었다. 신의 계획이 유산되었어도 필사 종족들은 아담의 기여로 엄청나게 이득을 얻었다. 아담은 첫째 인간이 아니다. 아담이 온 것은 세계 민족들을 크게 개량하였다. 카노가 동산을 떠날 때 이미 다른 부족들의 수가 많아서 고향 떠나기를 무서워했다. 지구에서 첫째 인간은 안돈 족속이었다. 50만 년 전에 6가지 색 인종이 태어났다. 6색 인종 산기기 태어났다. 유란시아의 우수한 혈통은 안돈, 산기, 놋, 아담 이 4가지 유전 요소를 포함한다. 사람의 타락은 전혀 없었다. 아담이 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실패했고 아담과 이브의 지위가 낮아졌어도 그들은 유란시아의 문명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아담과 이브가 이 행성으로 옮겨왔을 때 거의 희망 없는 과제에 부닥쳤지만 그들이 더 참을성이 있었더라면 성공했을 것이다. 이브는 개인의 해방과 행동의 자유를 부르짖는 선전에 귀를 기울였고 혼합된 계급의 생명과 때이르게 물질 아들의 생명지를 섞게 만들었다.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도중에 지름길로 신의 계획을 돌아가려고 애써도 너희는 결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잘못된 걸음이 진화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놀랍지는 않다. 우리는 거대한 창조의 일부이며 만사가 완전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완전은 우리의 영원한 목표요 기원이 아니다. 이 세상이 기계론을 따르는 우주이고 첫째 근원 중심이 하나의 물력이고 성격자가 아니라면 완전히 지배할지 모른다. 아무 의견 차이가 없고 마찰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완전이 있는 진화 우주에서 의견 차이와 오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한다.
이것으로 우주에서 성격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행동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논문은 76편이에요. 둘째 동산에 관한 논문이에요. 어, 다른 분이 누구 읽어 주실 분이 있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아담이 대항하지 않고 노 족속에게 첫째 동산을 넘겨주고 떠나기로 했을 때 아담과 그 추종자들은 바다 모험에 적당한 배가 없어서 서쪽으로 갈 수 없었다. 북쪽에는 노 족속이 진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 없었다. 남쪽에 적잖은 부족들이 들끓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가기가 두려웠다. 유일하게 열려있는 길은 동쪽이었다. 그래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지역을 향하여 동쪽으로 여행했다. 밑에 안 보입니다. 예. 예, 여기 사진은 바그다드를 지나서 흐르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은 대략 설명하면 숫자 3자 비슷해요. 이게 3자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펴면은 길게 늘어진 숫자 석 3자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건 바른 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이고 왼쪽에 있는 강은 그거의 거울 이미지와 비슷하게 그리클레르의 엡실론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 그거를 이렇게 늘겨 놓은 거와 같고 아담과 이브가 둘째 동산에 가서 정착한 데는 어디냐? 이 두 강이 왼쪽에는 유프라테스 강, 다른 쪽에는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이 밑에서는 하류에서는 만나요. 그래가지고 메소포타미아 해안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데 이 위쪽에 두 강이 거의 만나려고 그러는 부분이 제2 동산이에요. 거기에 가서 정착을 하고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죠. 다 사라져 버렸지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첫 번 사진은 바그다를 지나서 흐르는 티그리스 강. 요 둘째는 유브라테스 강. 상류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강이 만난 지역이에요. 계속 읽어주세요. 카인과 산사는 아담의 카라반이 두 강 사이에 다다르기 전에 태어났다. 산사의 어머니 라우타는 딸이 태어날 때 죽었으나 이브는 우수한 체력 때문에 살아남았다. 산사는 사르간의 아내가 되었는데 사르간은 북쪽 청인동 동족의 우두머리였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1.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가다. 2. 카인과 아벨. 3. 메소포타미아 생활. 4. 보라인종. 5. 아담과 이브의 죽음. 6. 아담과 이브의 특별 부활.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가다. 아담의 카라반이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거의 1년이 걸렸다. 에덴 동산의 임금이 행진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둘째 동산 거주자들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서둘러 동쪽으로 달아났다. 이 자리에서 아담과 추종자들은 새 문화 중심을 세우는 작업에 착수했다. 둘째 동산 지역. 이 장소는 방과 아마돈이 제안한 동산으로서 최초에 선택한 새 장소 중의 하나였다. 두강 자체가 좋은 천연 방어물이었다. 새 에덴에서 자리를 잡은 뒤에 투박한 생활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했다. 둘째 동산은 바로 손으로 일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 창조되어야 했다. 카인과 아벨. 카인이 태어난 뒤 2년이 채 안 되어
아벨이 태어났는데 아벨은 둘째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사이에 태어난 첫 아이였다. 12살이 되었을 때 아벨은 목동이 되었고 카인은 농업을 선택하였다. 그 시절에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물건을 사제에게 바치는 관습이었다. 목자는 양떼를 가져오고 농부는 들의 열매를 바치곤 했다. 두 소녀는 여러 번 자기의 직업이 더 좋다고 다투었다. 아벨은 동물을 바치는 것이 우대받는다고 주장했고 카인은 에덴의 전통을 예를 들어 들의 열매가 더 낫다고 했지만 아벨은 형을 조롱하였다. 아담은 건축 및 방어 일로 분주했고 예배와 교육을 롯 사람들에게 맡겼다. 아벨은 자기가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카인에게 그의 아버지가 아담이 아닌 것을 강조하였다. 그 소년들은 각자 18과 20이었는데 아벨의 빈정거리는 말이 형을 화가 치밀게 만들었고 그래서 카인은 아벨을 죽였다. 네, 여기 잠깐 스톱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로렌조 기버티라는 이태리 건축가죠. 예, 건축가가 그 피렌체에 있는 베프티스트리를 뭐라고 해야 되나? 세례 줄 때 쓰는 어, 물이 솟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파운틴, 물 마시는 어, 도구, 물이 나오는 파운틴인데 마시는 게 아니고 세례 주는 데 쓰이는 물을 공급하는 그런 장치였던 것 같아요. 그거가 피렌체에 가시면은 그 뭐냐 두오모 거기서 제일 큰 건물이죠. 일 두오모에 가면 이 천국의 문, 게이트 오브 패러다이스라고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게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막대기로 자기 동생을 예, 동생을 때려 죽이는 장면이에요. 가인은 이렇게 농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아벨은 사냥하고 동물들을 네, 그래서 이게 게이츠 오브 패러다이스라고 거기 조각하는 게 12개인가 있는데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아벨은 이상적 유전을 물려받았으나 열등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30까지 살았더라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개들이 주인 없는 양떼를 데리고 집으로 왔을 때 아벨의 죽음이 부모에게 알려졌다. 그 뒤에 아담과 이브는 카인이 동산을 떠나려는 결심을 북돋아 주었다. 카인은 부족 표시를 지니지 않았으므로 이웃 부족의 손에 죽게 될 것을 알았다. 당시에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카인은 두려움으로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다. 조절자 카인은 어머니 이브에게 가서 영적 도움을 부탁했고 신의 도움을 정직하게 구했을 때 한 조절자가 그에게 깃들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은 카누를 아담 부족 사람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카인은 둘째 동산의 동쪽으로 떠났다. 일생 동안 카인은 롯 족속의 한 지파와 아담 족속 사이에 평화를 촉진하였다. 카인은 먼 사촌 레모나와 결혼했고 첫 아들은 엘람의 롯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메소포타미아 생활 아담과 이브는 에덴시아로 추방된 자식뿐 아니라 아름다운 옛집을 그리워했다.
아담의 자식 교육. 아담은 아이들과 동료들에게 국가 행정, 교육, 종교적 훈련을 시키느라고 시간의 대부분을 썼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 큰 혼란이 생기지 않았다. 자식과 추종자들은 에덴의 평화로운 시절을 차츰 잊어버렸다. 아담 족속의 국가 통치자는 첫째 동산의 아들로부터 나왔다. 첫 아들 아담손은 둘째 에덴의 북쪽에 보라 인종의 2차 중심을 세웠다. 이붓은 오래 살지 못했고 그의 큰아들 잔사시 아담의 후계자가 되었다. 사제들은 셋으로부터 생겼고 그는 둘째 동산에서 태어난 아담과 이브의 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다. 셋은 둘째 동산에서 셋 사제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셋의 사제직은 세 가지 일을 했다. A.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의사와 이생검사자로서 일하고 동산의 여러 학교에서 선생이 되도록 훈련을 받았다. 아담의 카라반이 첫째 동산에서 가져온 것. 첫째, 몇백 가지의 식물과 씨앗, 구근을 메소포타미아로 가져갔다. 둘째, 양떼와 온갖 종류의 길들인 동물. 이들은 첫째 동산의 옛 문화의 이득을 많이 누렸다. 첫째 동산을 떠날 때까지 아담과 가족은 과일, 곡식, 견과를 먹고 살았다.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에 처음으로 약초와 채소를 먹었다. 둘째 동산에서 고기가 소개되었으나 아담과 이브는 정규 식단에 고기가 들어가지 않았다. 아담 족속은 세 번째 알파벳을 만들었고 현대 문화의 기초를 놓았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들은 글쓰기, 금속 가공, 도자기, 천자기 기술을 유지했다. 기원전 5000년경에 수메리 지역이 도자기, 바퀴를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보라 종족의 가정 생활은 그 시절에 이상적이었다. 아이들은 농업, 장인의 기술, 동물 기르기의 훈련 과정을 받거나 아니면 사제, 의사, 선생이 되는 세 사람의 훈련을 받았다. 새 사제들의 종교 개념은 진보되었고 건강 규칙은 뛰어났다. 보라 인종. 아담과 이브는 보라 인종의 시조였고 보라 인종은 유란시아에서 9번째로 나타난 인종이다. 보라 인종은 푸른 눈을 가졌고 흰 살결과 밝은 머리털을 가졌다. 이브는 산통을 겪지 않았고 초기의 진화 종족들도 그렇지 않았다. 진화 종족이 노 족속이나 아담 족속과 혼합되어 생긴 종족이 출산의 아픔을 겪었다. 아담과 이브는 음식과 빛을 먹고 물질을 초월하는 어떤 에너지로 보충되었다. 피순환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빛의 순환은 에너지를 공급하였다. 아담의 자손들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빛을 순환시키는 자질을 물려받지 않았고 오직 피의 순환으로 영향을 받았다. 오래 살아도 이들은 반드시 죽도록 고안되었다. 아담과 이브의 첫 세대 아이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고 온통 나무의 열매만 먹고 살았다. 아담과 이브의 육체적 영적 체력은 모두 오늘날의 민족들보다 더 뛰어났다. 그들은 중도자, 천사, 멜기세덱, 갈리가스티아를 볼 수 있었다. 인간의 가시광선 주파수보다 더 넓었다. 적외선과 자외선을 포함했던 듯 아담의 아이들에게는 대체로 두절자가 깃들었다. 질병 저항력. 물질 아들과 그 자손의 몸 세포는 진화 존재보다 훨씬 더 질병에 저항력이 있었다. 토착 종족들의 몸 세포는 질병을 일으키는 미세한 유기체와 비슷하다. 종족 개량 이혼회. 둘째 동산에서 자리 잡은 뒤에 아담은 그의 생명질을 최대한으로 남기려고 했다. 따라서 이브는 12명으로 구성된 종족 개량 위원회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아담이 죽기 전에 이 위원회는 높은 부류 여자 1682명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아담의 생명질을 가진 아이들을 잉태하였다. 이들이 낳은 자녀 1570명은 인류의 이득이 되었다. 이들은 막강한 안드 종족의 시조였다. 예, 여기 잠깐 보태면은 안드 종족이라고 하면은 아담의 피가 한 6분의 1, 오늘날의 인간보다 아담의 피의 함량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된 거는
이거는 뭐 증명할 수는 없는데 우리 한국은 조상이 어디서 왔느냐? 원숭이가 한반도에서 진화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된 건 아니고 딴 데서 흘러 들어왔는데 예, 그 북방의 기마 민족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안드 족속이 기마 족속의 말 타고 예, 후딱후딱 이동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아담과 이브의 죽음, 멜기세덱의 통지, 둘째 에덴을 세운 뒤에 오래지 않아서 아담과 이브는 그들이 충분히 뉘우쳤고 유란시아의 잠자는 생존자 계열에 들어갈 것이라고 멜기세덱으로부터 공식 통지를 받았다. 구절자, 아담과 이브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첫째 동산에서도 생각 조절자를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필사자의 지위로 얼마 떨어진 뒤에 얼마 있다가 그들은 조절자를 만났다. 이것은 여생 동안의 아담과 이브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아담은 지구에 도착했을 때 섭리시대의 부활이 일어난 것을 알았고 다음 세월의 아들이 올 때 아담과 이브가 다시 인격화되리라고 믿었다. 아담과 이브가 미가엘로부터 받은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루가 되었다. 특별 부활. 나는 너희의 형편을 고려했고 내가 유란시아로 오거나 하이의 아들들이 너희를 필사의 잠에서 깨울 것이다. 이 말씀에서 아담과 이브는 그들이 특별히 부활하리라는 언지를 이해하였다. 그러나 미가엘이 오시면서 일어날 부활이 있기까지 그들이 잠을 자리라는 암시가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에덴의 부부는 하나님이 한 아들이 오리라고 선포했다. 아담은 530년 동안 살았고 육체가 낡아서 죽었다. 이브는 심장이 약해서 19년 전에 죽었다. 그들은 모두 성전 가운데에 묻혔다. 이것이 예배 장소의 마루 밑에 경건한 남녀를 묻는 관습의 기원이었다. 아담 치즈의 종말. 유형 참모진이 도착했던 시절부터 아담과 이브가 왔을 때까지 우주정부의 육체적 대표는 행성에 주둔하고 있었다. 아담의 실패와 함께 45년 맞는 동안 이어졌던 이 체제는 끝났다. 아브라함의 시절에 마키멘타 멜기세덱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계획이 필사자들에게 선포되지 않았다. 유란시아는 불운했어도 또한 레바논에서 가장 운이 좋았다. 이 어두운 배경이 미가엘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격을 드러낼 무대로서 이 세계를 고른 것을 너희는 이득으로 계산해야 한다. 특별 부활, 멜기세덱의 약속. 아담과 이브는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 여러 저택세가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리라고 멜기세덱들이 약속한 것을 믿고서 죽었다. 특별 점호. 그들은 다른 필사자처럼 오랫동안 망각의 잠에 빠지지 않았다. 죽은 뒤 셋째 날 가브리엘은 라나포지의 명령을 받았는데 유란시아에서 아담의 실패가 있었을 때 탁월한 생존자들의 특별 점호를 지시했다. 이 26번째 특별 부활이 지시하는 명령대로 아담과 이브는 동료 1316명과 함께 저택세계의 부활실에서 다시 인격화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그러나 필사자로서 거주자가 되었다. 그들은 유란시아 선생님 안 보입니다. 근실에서 즉시 부속되었고 나중에 24 상담자의 회원 작업을 받았다. 이렇게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가 끝난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건대 아담과 이브는 문명이 힘차게 이바지했고 인류의 생물학적 진보에 박차를 가했다. 신의 명령을 어긴 결과 그러나 아담의 유전이 일찍부터 묽어지고 궁극에 사라진 마당에 그런 일시적으로 진보된 문명은 살아남을 수 없다. 바퀴 농사 등등 거의 모든 것이 수메르 문명에서 다시 발견돼야 했다는 뜻. 문명을 만드는 것은 민족이요. 문명이 민족을 만들지 않는다. 문명을 뒷받침하는 민족이 없이 그 문명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 둘째 동산의 문명은 다른 데로 퍼지지 않았고 동산과 수메르 문명 사이에는 약 3만 년의 격차가 생겼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제대로 신의 계획을 지켰더라면 동산 문명에서 다른 문명들, 뭐 황하 문명이랑 뭐 인더스강, 인더스밸리, 뭐 이런 문명이 연결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바퀴 뭐 이런 농사하는 것 다 다시 시작했어야 됐어요. 왜냐면 다들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담이 있을 때만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들을 이용했는데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엔 그걸 유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원점에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있을 때가 기원전 3만 5천 년이죠. 그 다음에 제일 오래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인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도자기 하나 오바이드 컬처 도자기를 보여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그 위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진흙으로 둥그런 그릇을 만들 수 없어요. 바퀴가 없이. 그래서 그거를 그걸 농로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한자말로 농로. 그 한자를 들여다보니까 아주 우리 잘 쓰지 않는 한자예요. 농로, 뭐 농로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쓰지 않는 한자 말이에요. 그게 몽골이 이렇게 둥그렇게 바위, 발로는 페달을 밟아서 동그라미가 돌아가게 만들고 그 동그라미 진흙을 빚어서 돌리면서 그릇 모양을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바퀴가 없으면 절대로 동그랗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런 거를 다 다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우바이드 컬처, 기원전 5천 년에 썼던 어, 발, 발명했던 도자기 그릇 보면 그 하트즈 위를 쓴 게 뻔히 보여요. 동그랗게 어떻게 동그라면은 위를 쓴 거고 동그랗지 않으면은 주물럭거려서 만든 거는 절대로 10억 번을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해도 동그랗게 안 나와요.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선생님, 예, 이게 예, 굉장히 그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냥 이제 그 저의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이 자본주의 세대의 그냥 생각으로, 그리고 이 일부 일처제에 익숙한 이제 저의 생각으로 아주, 그러니까 그 아담과 이브를 인격화 시켰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한 표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선생님. 지금식 표현으로 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분방하자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이브의 둘만의 후손이 아니라 지금 아담과 이브의 지금 같으면 유전자가 이제 포함된 이런 후손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낳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후손들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 혹은 한 지난 몇백 년 사이에 근대 이후에 이제 일부 일체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라나 굉장히 우리가 기존 어떤 성경에서 생각하는 아주 도덕적이고 이런 거랑은 좀 어,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하나요? 현대, 그, 예, 그래서 현대 가족 생활이 음, 땅과 이브가 있을 때하고 많이 음. 바뀌었다. 그래서 뭐라나 근데 우리는 교육을 받을 때
물론 이제 뭐 모계제 사회나 이런 이제부터 시작해서 뭐 계급 사회가 오고 뭐 이렇게 이러면서 일부 다처제에서 또 뭐 근대 이후에 어떤 일부 일처제 뭐 고정화되고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개념들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아. 그, 아, 이 유라시아가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없죠. 네, 자유로운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예, 틀에 박히지 않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정된 종교 개념으로 교육받은 느낌이에요. 그 가족에 관계된 도덕률 이런 거는 그 사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스페이스X인가 그 밀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화성에 지구 사람들을 몇 명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가는 동안에 시간이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아, 그 굉장히 어, 위험한 시도인데 그 폐쇄된 사회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그게 1대1로 되지가 않고 여자는 뭐 예를 들어서 여자는 10명이고 남자를 100명 보낸다 그러면 거기서 싸움이 나게 생겼어요. 싸움이 날 거라고요. 다 때려부시고 남자들끼리. 그래서 가정에 대한 도덕률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 사회 조직에 따라 다르겠죠. 네. 그래서 가족에 관한 도덕률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사회 구조에 따라 다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어느 게 절대적으로 옳다. 물론 여기 유라시아서에 나오는 얘기는 보통 가정을 두고 얘기하는데 보통 가정이라는 게 인류의 절반이나 될까. 근데 요즘은 아, 가정의 조직이 많이 달라지고 LGBTQ 권리를 찾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가족에 관한 도덕률은 절대적이 아니고 그 시대 사회에 어, 그 시대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 이런 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대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니, 그래서 유라시아에서는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나 닫힌 거를 정말 닫혀 있구나, 우리가. 예, 유라시아스를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아담과 이브는 우수한 자손을 번져야 되기 때문에 아, 그 아담의 경우에는 이브가 잘못한 다음에 자기의 우수한 형제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자들, 진화 종족의 여자들 거의 1600명 데려다가 자식을 낳았죠. 이브는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브가, 이브가 더 낳지 않으려고 그랬겠지. 늙어서 못 낳는 그냥 아이를 낳을 때가 아마 지났을 것 같아요. 진화 민족들에게 아담의 피를 전수해 주느라고 음. 특별한 감정이 그래서 그런 종족번식위원회 회장을 맡았죠. 근데 이제 자기는 생산할 나이가 지났으니까 아마 더 이상 씨를 받으려고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적은 아담의 피를 전수해 줘야 되니까 특별한 방법을 쓴 거지. 또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논평하실 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